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고, 분기는 1분기는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2분기는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3분기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4분기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러한 일정 기간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주나 돈 빌린 회사, 돈 빌린 회사면 은행이겠죠. 은행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2019년 1월 1일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설립했다 생각하면 1월 1일 현재의 1월 1일 현재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하는 보고서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월 1일에서 12월 30일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주나 은행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예요. 차변은 뭐예요?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이에요.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손익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주주들이나 은행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재무상태표도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해요. 보고할 때는 자산 얼마, 그 다음에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해서 일렬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보고할 때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일렬로 이렇게 보고하는데, 회사에서 관리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T 모양이죠. T자 영어로 T 모양 T 계정이라고 해요. T 계정.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이에요. 대변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끌어오는 것을 기록한다고요. 돈을 끌어오는 거. 그래서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 때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돈을 뭐라고 했어요? 자본금이라고 했죠.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온다, 이건 자본금. 그리고 다른 회사, 즉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돈, 이건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고, 자본금은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온 것, 그래서 자본에 속하고, 자본이 훨씬 더 크다고 했죠. 차입금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온 거예요. 부채에 속해요. 부채 안에 차입금이 있어요. 자본 안에 자본금이 있고, 동물 안에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동물 안에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은 뭐예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것, 차입금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것. 돈을 끌어오는 것은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자,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고, 이것은 뭐예요? 자본금은 안 갚아도 돼요. 회사가 주주들한테 안 갚아도 돼요. 그리고 이자도 주주들한테 이자도 안 줘요. 그리고 차입금은 뭐예요? 대신에 자본금은 이자를 안 준 대신에 뭘 줘요? 주식을 줘요. 주식을 준다고 했어요.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했어요. 배웠어요, 이거. 자, 차입금은 부채에 속하고, 이것은 나중에 갚아야 돼요. 우리가 50만 원을 차입을 했죠. 그러면 나중에 이 50만 원을 은행에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또 50만 원을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도 줘야 돼요. 이자.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줘야 돼요. 이 이자는 뭐예요? 이자를 주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 그렇죠. 금융원가에 해당이 돼서, 금융원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줄어든다고 했죠. 이익이. 그렇죠. 이익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금융원가가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든다고 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에서 금융원가를 빼고 이익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익에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니까 이게 많아지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대변에서 끌어온 돈을, 만약 대변에서 끌어왔어요. 돈을. 그럼 현금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끌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채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끌어왔는데, 대변에서 끌어왔는데, 자, 현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이 현금을 다른 걸로 써요. 쓸 때
현금을 쓰는 거 있죠. 끌어온 돈을 쓴다. 그러면은 차변에다 기록을 해요. 차변에다. 이 차변에다. 자, 이것은 돈을 끌어오는 거. 자, 끌어온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끌어온 돈을 쓰는 것은 차변에다 기록해요. 차변에다. 자, 현금으로 만약 기계를 산다. 그러면 기계는 뭐예요? 회사의 재산이죠. 기계라는 재산이 많아지죠. 이 기계가 갑자기 50만 원 생겼잖아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겠죠. 1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자본금 50만 원에다가 은행으로부터 끌어온 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있는데 이 100만 원에서 현금 가지고 기계를 샀어요. 50만 원. 그래서 현금이 50만 원 됐고 기계도 50만 원 돼가지고 100만 원 된 거죠. 자, 기계는 뭐예요?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이 늘어난다. 기계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뭐예요?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재무상태표의 차변 왼쪽에 기록하고 만약 현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준다. 그럼 뭐예요? 월급은 뭐라고 했어요? 급여라고 했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라고 했죠.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준다. 그러면 급여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급여예요. 급여. 현금을 쓰는 거라고 했죠. 차변은. 그렇죠? 차변. 그리고 차변에 쓰는 거예요. 현금을 쓰잖아요. 돈을 끌어오는 것은 대변. 그 끌어온 돈을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 사는 것은 아니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차변. 즉 기계를 사거나 아니면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 거 있죠? 이건 차변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은 차변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매출은 뭐예요? 고객으로부터 돈을 끌어오자. 장사를 해서 돈을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대변인 거예요. 이 금융 수익은 뭐예요? 은행으로부터 내가 돈을 이자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은 다 돈을 끌어오는 거고 이것은 끌어온 돈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쓰는 것은 차변. 돈을 끌어온 것은 대변. 대신에 이제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장사를 얼마나 잘했냐,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손익계산서. 근데 돈을 끌어온다. 끌어와서 이건 돈을 썼다. 근데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다 쓰는 거예요. 자, 옆에 회사는 함께바라는 회사예요. 함께바. 주식회사 함께바예요. 함께바라는 회사에 이게는 재무상태표고, 그렇죠?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일정 시점. 2019년 1월 1일 처음에 설립할 때 재무상태표고 이것은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회사에 장사를 얼마나 잘해서 이익을 남겼느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고하는 보고서라고 했어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보통 매출 총익, 매출 원가, 매출 총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것을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매출하고 뭐 이익들은 전부 다 수익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여러 가지 기타 비용, 금융 원가 이런 부분들 다 비용으로 잡아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현금으로 다 들어왔다. 돈이 현금으로 다 들어왔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지금 만든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많이 요약을 해서 지금 기록했죠. 회사가 2019년 1월 1일 설립을 해서 1월 1일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 게 가장 위에 있는 이 재무상태표예요. 그렇죠. 재산 상태. 부채가 50만 원이고 자본이 50만 원.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100만 원인데 총 합계가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원래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현금이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기계를 50만 원 사고 나니까 뭐예요? 현금이 50만 원만 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이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중간에 이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회사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동안 장사를 해서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를 기록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수익, 즉 매출이나 뭐 기타 수익, 그다음에 금융 수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리고 비용, 뭐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뭐 기타 비용, 금융 원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960만 원이에요. 이거 빼주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40만 원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나온 거예요. 단기 순이익. 이익이 나온 거예요. 회사에서 이만큼 벌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2월 맨 마지막 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 재무상태표, 이건 재무상태표,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이죠. 19년 12월 31일.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면 1월 1일 재무상태표하고 12월 31일 재무상태표하고 달라진 게 뭐죠? 숨은 그림 찾게요. 빨리 찾아봐요, 한번. 지금. 자, 빨리 한번 찾아봐요. 달라진 게 뭐예요? 달라진 게. 그래요. 자본에 보면 50만 원인데 여기는 9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만큼 달라졌어요. 자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건 자본금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생겼죠. 자,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남긴 이익이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렇죠. 이 단기순이익인데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뭐예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요. 계속 해마다 쌓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내년에 되면 다시 처음부터 기록하잖아요. 그쵸?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내년부터 처음부터 기록하지만 재무상태표는 이 이익이 이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쌓이는 거예요. 누적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만큼. 내년에 뭐 30만 원 있으면 여기다가 또 플러스 30만 원에서 쌓이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그래서 회사에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기록을 한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다. 이익이 되면 자본이 증가하고 손실이 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것을 다 현금으로 벌었다 하면은 뭐예요? 40만 원만큼 현금이 증가하죠. 현금 50만 원에서 뭐예요? 40만 원만큼 현금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40만 원 하면 뭐예요? 90만 원이 되죠. 90만 원. 예, 90만 원 증가했어요. 그래서 자산이 뭐예요? 지금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 자산이 140만 원. 자산이 140만 원. 그래서 합계가 다 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부채하고 자본 합계도 140만 원. 자, 자산 합계도 140만 원. 그렇죠. 현금하고 기계장치 합치면 140만 원 되죠.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 즉 이익을 남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 증가시켜서 뭐예요? 그만큼 자본이 그만큼 증가가 되죠.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뭐예요? 이 자산도 증가가 돼요. 그렇죠. 뭐 현금이 또 증가가 되니까 자산도 증가가 되죠. 그렇죠. 재무상태표에서 차변, 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다 같아야 돼요. 즉 자산의 합계가 140만 원이고 부채하고 자본의 합계는 뭐예요? 140만 원.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산 100만 원하고 부채 플러스 자본 50만 원 더하기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이 두 개도 같고 밑에도 이 두 개도 같아요. 그쵸? 같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저번에 배웠던 거 복습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손익계산서에서 장사를 해서 남긴 단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으로 가는데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속한다. 그래서 자본에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자본금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로부터 끌어온 돈, 이게 자본금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뭐예요? 벌어들인 돈, 단기순이익을 어떻게 해요? 이익잉여금에다가 플러스를 한다. 계속 해마다. 그게 이익잉여금이고 그래서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뭐예요? 이익이 많이 나면 자본이 계속 늘어난다.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건 자본은 쌓이는 개념이에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자본은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만 보더라도 자본을 보면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이 회사가 과거에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요. 만약 장사를 못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